굿모닝 마켓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몇 번이고 바퀴가 땅에 닿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 닿을 땐 기내가 격렬하게 흔들리다가 점차 그 강도가 약해지곤 하는데요.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시장이 매크로 이슈의 충격을 흡수하는 그 속도가 전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S&P 500 지수 0.96% 올랐고 다우 지수 0.40%, 나스닥은 1.30%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죠. 대형 기술주들은 애플을 제외하고 대부분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애플이 0.48% 쉬어간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0.97%, 특히 엔비디아 2%대 상승 성공하면서 시총 순위 다시 한번 높이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SML 연례 보고서에서 반도체 반등 조짐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내용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0%와 1%대 상승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면 메타도 2.8%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간만에 2.5% 오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의 하락 이유는 한마디로 예상보다 높은 CPI 결과에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밀릴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CPI가 예상을 웃돈 이유가 일시적인 문제일지 아닐지 구분해보고 비슷한 하락 사례를 찾아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PI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범, 바로 주거비입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쉘터 부분이 이번 CPI 상승을 주도했는데 신규 주택 착공 건수 등을 볼 때 여전히 강력한 미국 경제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식료품 부문인데요. 식료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도 홍해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2022년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는 평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앞으로도 CPI가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겠지만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택가격과 식료품 공급망 이슈가 크게 변화할 여지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CPI는 앞으로도 최소 몇 개월 동안은 현재 수준, 즉 연준의 목표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과 비슷한 이유로 하락했던 때가 1월 말에 한 번 있었죠. 당시 1월 FOMC 종료 후에 3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과 또 CPI가 높은 수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연준이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 이유는 그 우려를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실망감에서 비롯된 하락폭의 정도가 앞선 것과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인데요. 1월 말에는 이틀에 걸쳐 시장이 3% 정도 하락을 했었다면 이번엔 2% 미만으로 빠지고 곧바로 하루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CPI 고착화, 기준금리 인하 시점 후퇴라는 악재를 받아들이고 또 소화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추가적인 이벤트들을 앞두고 CPI처럼 시장 예상과 다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그 충격이 과거 하락폭보다 완화되는지를 지켜보시고 혹시나 완화가 된다면 시장의 악재를 거의 다 소화시켰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국채금리도 하락 안정세 보였습니다. 2년물은 4.5%대, 10년물도 4.2%대까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WTI 1.57% 하락하면서 배럴당 76달러 선에, 브렌트유도 1.52% 떨어지면서 배럴당 8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매크로 이슈를 전보다 얼마나 잘 소화해내는지 살펴보고 투자 방향을 설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